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보겠습니다. 자,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납부한 것은 그 급부한 때부터, 그죠? 변상금 2005년도 판결은 변상금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일 때는 그 납부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원래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순차 납부한 경우 각 이제 납부할 때, 그죠? 납부할 때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원심이 보험료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이런 이론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인 법률에 따라 납부한 후에 다시 변경된 법률이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시 변경된 법률은 그것이고요. 원래 납부했던 것은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서 납부했기 때문에 역시 납부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네. 무효인 과세 처분의 취소는 역시 오납할 때, 오납이 납부죠, 그죠? 납부할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 다음 취소, 해제와 같은 형성적 행위로 발생한 반환 청구권은 그 형성권 행사 때부터, 그죠?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겁니다. 환매가 뭡니까? 환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용을 했다, 그죠? 징발, 갑이란 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원로부터 X라는 부동산을 수용을 했는데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이 환매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법상의 환매 청구권도 있죠. 그죠? 보통 그건 없고 일반적으로 민법상으로도 환매는 담보를 위해서 부동산을 넘겨놓고 이제 그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환매한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환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환매권 행사한 때부터, 그죠? 환매권 행사한 때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환매권은 뭡니까? 행성권이죠. 그죠? 취소는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할 때 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죠. 당연무효는 그렇지 않죠. 당연무효는 처음부터 원납할 때부터, 그죠? 계약 해제도 계약제도 원상회복 청구 소멸시효 해제할 때,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할 때부터 진행하죠. 근데 이제 해제가 되면 이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바로 넘어가는데 그 소유권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권의 유인성이죠. 부동산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알죠, 그죠? 부동산 실명법 유예기간 내 실명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신탁자가 부동산 점유해도 등기 정부시효 진행된다. 요거는 전문에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산점인데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진행된다. 그죠? 그다음 구상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구상권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사정 구상권이 아주 가장 전형적이죠. 그죠? 원래는 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보증을 쓴 사람이 변제를 했을 경우 누구에 대해 구상권이 있습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구상권이 뭐 사전 구상권이고 사후 구상권이 있는데 사전 구상권은 이제 부탁을 하든 이제 보증인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대출이자 지급 지체하고 이런 경우 할 수 있는데 이 보증보험을 했는데 미리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그걸 다 못 받으니까 사후 구상권 행사했거든요. 근데 사전 구상권이 행사할 당시에 그 당시에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 구상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돈을 지급했을 때, 그죠? 그때부터 진행되죠. 별개의 거죠, 이거는. 그다음 공동불명의자의 구상권, 본래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채무와는 별개입니다. 공동불명, 그죠?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이 바로 그러니까 구상권 발생하는 건 언제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하고 을이 공동불봉이자 병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는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했을 경우에 갑이 이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네 과실만큼 지급하라 뭐 이런 게 있겠죠. 50-50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했으면 네가 5천만 내놔라 하는데 요거는 갑이 병에게 돈을 줬을 때 그죠? 공동 면책하는 때부터 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구상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산한다. 보험자 대의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자 대의로 구상권을 취득한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보험금 청구가 나면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오니까 일단은 보험자 대의를 할지라도 그 대의를 구상권을 대의해버렸다 그러면 일반 구상권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볼까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소멸시 기산점이 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기간 이건 상관없죠. 보험 청구한 보험금액 정한 그러니까 통지 받고 난 뒤에 뭐 10일 내에 보험금 지급한 이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급 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없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 문제는 보험자 대의죠. 자,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통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을 하죠. 그죠?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취득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죠? 예를 들면 그것이 3년 뭐 10년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피보험자 손해 및 가해인지를 아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까 그 구상권을 대의할 때는 구상권은 구상 딱 했을 때 그때부터 진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자 대의로서 구상권을 대의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상권 그러니까 보험자 대의했을 경우에 구상권을 대의하면 그 구상권을 그대로 행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얘기는 구상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상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다시 말해서 갑하고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아까 말대로 둘 다 공동불명의자로서 병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갑이 이걸 전부 다 배상했다. 그러면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청구권 요거를 그대로 갑이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채권자인데 갑이 채권자거든요. 이게 대위거든요. 근데 요 자체가 서로 간의 구상권이라 그러면요. 구상권을 그대로 대위해버리면 아까 고던 이론이 아까 말한 구상권 대위와 똑같은 이론이 되는데 이 둘 사이 구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갑을 사이 구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이제 각각 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제 갑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고 그 병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배상을 해줬는데 병이 마침 그 보험 사고로 인해서 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요 권리 알파라는 채권 거죠. 요 권리 있는 그대로 해서 요 손해배상 채권거란 병이 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손해 가해자나 손해 안 때부터 3년 소멸시효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보험자 대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구상권 같으면 아까 여 이론입니다. 요거죠. 98년 보험자에 대해 다른 불명을 가진 구상권은 일반적과 똑같고 언제 현실로 피해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그때 되는데 구상권을 대의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그대로 갖고 올 때는 그 권리 그대로 보험자가 취득한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1년과 근데 사실 한 판례에 이런 거 그대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판례냐 하면 어느 판례 여기 요 99년 3.143 판결 보면 요 말도 나오고 요 말도 나오고 요 말도 나옵니다. 밑에 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는데 그 같은 판례 중에서도 서로 사안이 다르면 하나는 구상권을 대의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상권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권리를 채권을 대의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외 보험사고 발생 여부 객관적으로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소멸시효 진행하고 별도 절차가 필요할 때 이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복합 운송 주소는 뭐 그런 보험 계약에 보험금 확정 절차 거쳐야 되는 뭐 그 절차를 거쳤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애 상태 악화로 해서 추가 지급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 추가 지급 사실을 그죠? 장애 상태 악화를 알거나 알았을 때 진행합니다. 이런 약관이 있을 때입니다. 장애 상태 악화되면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시효가 진행됩니다. 음상의 권리는 만기부터 소멸시효 진행은 당연하죠. 장래 발생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된 약속의무의 경우에는 그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서 약속의무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백지금 보청권은 어떻습니까?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은 발행하는 경우에는 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서 음상 권리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그 기간은 3년이다. 그죠? 그게 백지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거든요. 백지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고 만기 외의 백지음은 당연히 만기 그죠? 만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선택채권은 어떻습니까? 선택채권은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언제면 일반적으로요. 선택채권 채무자의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채무자 선택 안 하고 했으면 막 그때부터 상관이 없고 그때부터 바로 진행하고요. 선택할 수 있으면 안 하면 그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 채권자의 선택권 이전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다음 무권 대리인에 대해 상대방이 가진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선택 채권. 이거는 뭐 전문에 하면 대리권 증명이나 본인의 주인이었지 못한 때부터 진행한다. 무권 대리인이 주인한 경우 주인한 때부터 주인 효과로 발생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부작위 채권은 입안한 때부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침해 행위가 실시돼야 되고 침해 사실과 침해 행위자를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인식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뭔지 아시죠? 그죠?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1년 내에 상속 개시의 반환을 증여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 개시로 침해 경과들은 마찬가지다. 이걸 다 소멸 시효로 봅니다. 자, 유분 반환 청구권 행사는 뭐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죠. 재판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는 방법은 침해를 받은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 내 말고 이제 난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유증을 받는다거나 증여를 받았다. 그것을 지정해서 그걸 반환해달라. 이것만 하면 유증 반환 청구 1년 내 행사해버리면 됩니다. 안 때부터. 그죠? 특정물 어느 물건 자체를 내놔라. 이건 알 필요 없어. 그거는 나중에 그죠? 그 유증 반환 청구는 일단 행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인도 청구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형성권이지만 유름 반환 청구권 처음에 다 행사는 형성권이지만 소멸시효 기한으로 보고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했습니다. 유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그다음 유름 반환 청구권의 철회가 소송에서 이제 하다가 그 철회했다고 해서 그 처리에는 유름 반환 청구 행사 자체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그 재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재판 내에서
하더라도 재판 절차에서 그것을 뭐 처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그 재판 청구 자체를 다른 쪽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실제법적인 그런 권리의 행사를 처리한 건 아니라 것입니다. 유분 권리자가 유분 반환청구권 행사한 경우 유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죠, 그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지 않은, 그죠? 그 이전 등기 청구권, 유분 반환 청구권 다른 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청구권 행사 딱 해버리고 그다음 그걸 달라, 그로 인한 특별한 물건을 달라, 돈을 달라, 이런 권리는 별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그 권리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10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문제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탁제,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골프 회원권을 사면 그 회원, 그 골프 회사의 어떤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회사는 따로 있고요.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예를 들면 뭐 5억 예탁해놓고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예탁금은 5년이 지나면 예탁금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소멸시효 대상이 무엇이냐? 회원권 자체, 회원의 지위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구체적으로 시설 이용권이라든가 예탁금 반환 청구권, 이것은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시설 이용권은 내가 그 시설 이용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시효 진행하는 거 아니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그걸 방해했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는 시효가 진행되고요. 이 경우에 시설 이용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돼 버렸다 그러면 골프 회원권 종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종속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5년 후에 예탁금 반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5년 후부터 계속 소멸시효 진행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제 그만하고 돈 내놔라 이랬을 때부터, 그죠?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다음 계속적 법률 관계에 따른 채권, 계속적 거래 기한, 개별 거래 시마다 각 별도로 소멸시효가 채권 발생 시부터 개별적으로 계산하고요. 진료비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입원했다 하더라도 진료받을 때마다 특별한 사정이 특이한 게 있다면 치료비는 입원 환자의 치료비는 퇴원할 때 계산한다, 이런 게 있다면 별개의 문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장기 입원 환자를 할지라도 치료받을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중간 퇴직 청구는 마찬가지고 중간 정산 시점이고. 그다음 재미있는 게 이제 13호죠.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요. 삼층교육 관련 피해자를 피해 보상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방부에다가 막 지시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제대로 약속 안 하고 퇴직해 버렸습니다. 이게 기대권의 신뢰권을 위반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할 때 그때가 시효 기산점이 된다. 참 노 대통령은 참 한 일이 없어요, 별로, 그죠? 예. 양도담보 설정, 처분 정산, 양도담보 설정됐다 했을 경우 여러 담보부동산이 이제 환가해서 이제 정상금을 받아야 되는 환가됐을 때, 나머지 예를 들면 내가 1억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양도담보 설정자가 2억에 처분했으면 1억은 내놔라, 이런 것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팔았을 때. 변호사 성공 보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는 경우에 이제 신급 대리거든요. 그러니까 1심 같으면 1심 판결 송달할 때, 1심 판결 송달할 때. 공법상 손실보상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일단은 민사상의 건 당연하지만 이게 간접 사업으로 인해서 의장 상실하는 손해를 딱 입었을 때, 현실적으로 손실을 발생했을 때, 그때 손실보상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